사실 좀 놀랍습니다. 제가 질문을 부탁드렸는데 보통 패널 이런 토의를 하면 질문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부담 가지지 않고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쪽지로 받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지금 다들 무슨 답안 작성을 읽은 것처럼 질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원래 계획은 실은 공통적인 질문들을 추려보자 했는데 각 부문별로 질문지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지금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 이렇게 문치로 다들 다 지금 갖고 계셔서 일단 저희 토론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각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큰 틀은 뭐였냐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뭐냐, 그리고 도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제일 많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앞으로 보내주셨던 질문지를 부문별로 다 나눠가지셨고 훑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중심으로 아울러서 각 부문별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희 토론이 50분인데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 동안 각 부문별로 여러분이 주신 그 질문을 보고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답변 내용들은 저희가 6시에 네트워킹 파티가 있습니다. 저희 성공회대 총장님 주최로 만찬과 그 다음에 같이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 주실 거예요. 그때 좀 더 구체적인 개별적인 질문을 그때 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 보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러분 질문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5분씩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체적인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진짜 가능해? 라는 질문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동주의 조합이 이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데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했는지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조합원만 참여하게 됐을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경제적인 성과를 추구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다 보니까 이제 청년분들이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 그냥 나와 떨어진 먼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질문으로 하고 각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걸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토론자분들 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뭐 특별하게 순서를 따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유롭게 먼저 말씀해주고 싶은 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사회자 맘대로 하라고 저희가 권한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장 흔한 방법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좀 재미없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먼저 임의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협동조합의 김호채 대표님께서 답변을 지금 많은 질문지를 받으셨는데 한번 그 여러분이 해주신 질문의 내용과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설명하려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 제가 가져갈 테니까 다음 카페에 주택건설협동조합이라고 치시면 저희가 뜰 거예요. 카페가. 거기다가 제가 다음 주 한 화요일까지 전부 답변 올려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 개 한 개 다 답변 받아놓을게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주택건설협동조합 치시면 거기 뜰 겁니다. 거기서 가입 신청하시면 거기에서 올려놓을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아주 단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조금만 5분이니까 5분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질문 중에 출자금이 얼마일까요? 보통 소비자협동조합은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은 한 10만 원 정도 수준,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중반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 이런 데도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이거는 가입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성인이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협동조합은 영구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현재는 영구 단계고 법이 12월 1일 날 발효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12월 1일 날 저희가 정식으로 협동조합 설립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가 총회를 개최했고요. 조만간에 이제 발기인데 정관 작성을 해서 12월 1일 날 저희가 정식 출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시범사업도 저희가 준비할 거고요. 협동조합의 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로 한다는데 어떻게 소비자의 자본금을 어떻게 모아서 지속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소비자 출자금뿐만 아니라 소비자 출자금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데트 파이낸싱도 은행으로부터 이제 데트 파이낸싱도 저희가 그 은행 쪽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자금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그 인베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덮어서 저희가 데트 파이낸싱이 있을 거고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거 실제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원들. 이 사람들은 이 출자금 말고 본인이 또 돈을 낸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는 돈 이런 거 묶어서 저희가 시범사업 단계 조금씩 해서 축적을 해서 저희가 작업할 거고 그 가입원이 많으면 그 자금 갖고 일단 하겠죠.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뭐 사업이니까 리스크가 있을 텐데 결국 뭐 어떤 사업이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베스트 멤버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준비하는 모임에 건설 쪽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그런 정도고 지금 한 뭐 2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처리하고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학생주택 협동조합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 이가영 학생 왔나요? 그 연대에서 학생들이 이제 이걸 준비하는 모임이 있어서 지난주에 와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줬는데 학생주택 협동조합이 가능한가? 그래서 뭐 외부에서 땅을 빌려서 아니면 건물을 빌려서 또 정부에서 땅을 임차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왔는데 다 사업성이 대개는 없어요. 일단 땅을 시작 가격으로 사서 협동조합을 하는 거는 어떤 경우도 현재 있는 임대료 수준을 많이 내릴 수가 없어요. 거의 10% 20% 이하는. 왜냐하면 시작 가격이 이미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그럼 정부에서 땅을 빌려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을 현재 법을 모르고 개념으로 설명해서 그러는데 현재 법에는 그게 못하게 돼 있어요. 아까 설명에 너무 잘라서 얘기 못했는데 우리나라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 부분을 민간에 땅을 빌려서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짓게 한다 하더라도 땅값의 5%를 매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60평 정도 서울에서 땅을 빌리면 매월 250만 원씩 토지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 10가구를 짓는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토지비가 부담되거든요. 사실은 현실상 없어요. 정부에서 땅을 대여하는 거죠. 결국은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든지 학교에서 지어서 실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학교는 여러분이 가면 그럴 거예요. 땅 없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런 민자사업 하는 땅은 어디서 난 거죠? 그래서 민자사업에 할 땅을 협동조합에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무슨 돈이 있느냐? 돈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이런 에셋들도 여러 가지 인베스터들도 수익률 4, 5%는 들어와요. 그 정도로 해서 토지 가격을 제로로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면 거의 50, 60% 선에서 아마 각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디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학교 당국 수많은 많은 학교 재단 적립금 해놓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비싼 등록금 갖고 그래서 이거 학생회들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해나간다면 저희 협동조합에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겠다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5분 지나서 이걸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김호지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철학자 칸트 말을 올리셨었는데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이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사실 협동조합이 협동의 가치가 좋다고만 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떤 그 기업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전문성,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되게 필요한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내용이나 가치들을 잃지 않아야 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들이 협동조합이 계속 도전받고 있는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주택협동조합에 이어서 네, 자리조각생산협동조합 이동훈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들의 지금 현재 활동 현황이 급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음악인들의 그 권리를 얘기했는데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음악 생산자 조합을 좀 넘어서서 문화 쪽에 좀 저희는 이제 그 코퍼레이션이라는 말 대신에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연합, 문화 생협을 위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간단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그 음악자리 생산자 조합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시다시피 인디 중에 인디이기 때문에 뭐 이들을 많이 이렇게 섭외를 하거나 음악적인 어떤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요청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서 그냥 만든 거고 또 인디 안에서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착취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그 자기 스스로가 음악가가 되는 공제 제작자가 되는 그런 거를 원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일종의 상업적인 무대에서 이들을 이렇게 무대에 쓰게 허용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별한 이슈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파티를 열고 공연을 한 기획이 한 14차례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기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득,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서는 기존에 다른 현재님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먹거리 생협이나 주택생활활동조합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요. 생활 속에서 특히 그 감성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은 이들의 지금 현재까지 생각은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뭐 소녀시대처럼 몇몇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 대한 권한은 다 자기가 갖고 있죠. 아이돌 그룹들이 활동하는 것 모든 것 다 100%다 그 회사가 섭외를 받아서 가는 거고 심지어는 뭐 아이돌 그룹 중에 어떤 그룹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정도인데 그들이 과연 행복한가라고 할 때는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활동은 행복하다. 뭐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돈은 크게 되지 않지만은 자유운동 현장에서 이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 갖고 있는 이제 메디컬한 어떤 그 퍼포먼스와 또 자유발랄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제도나 이런 거에 권력이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 때문에 자유운동 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식의 활동에서 이제 수익이 날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연에 대한 일정한 배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음반 제작을 만약에 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 생산자 조합에 갖고 있는 돈을 모아둔 돈 중에서 50만 원을 먼저 이제 음반 제작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음반 제작 이후에 나는 수익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좀 사실은 그 인디 중에 인디라고 하는 이들의 음악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코드도 제대로 잘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독특한 개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만의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인들의 권리인데요. 이 음악인들의 권리 두 가지 현재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음악적인 어떤 표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겠죠. 지금 현재 모든 음반들이 공식적으로 발매되기 위해서는 음반 심의를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음반 심의는 현재 사전 심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반이 나오게 되면 4, 5심의가 돼서 만약에 이제 4, 5심의의 가사가 일정 부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 청소년 유해 매체로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돌 가수들 중에 노래들도 그 청소년 유해 매체가 된 적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 중에 많은 노래들이 유해 매체로 고시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신들의 음악적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장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어떤 요구인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에 통과됐던 예술인복지법에서 이제 인디음악가들도 예술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과 관련할 때 필요한 보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급받게 된다거나 예술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복지를 요청하려고 지금 그 청년윤리원이라는 그룹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악인의 권리를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그다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둘로 나눠져서 이제 요구한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기업적인 형태로 어느 정도 그 시장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음악 쪽에뿐만 아니라 문화 쪽이 생각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먹거리 같은 경우는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음악은 안 들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죠.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고 뭐 아프면은 당연히 의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살집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은 굳이 안전이 꼭 필요한 점은 아닌데 굳이 이것이 이제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종의 시장이나 기업의 형태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은 그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었던 그 기본적인 의식이 자기가 갖고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해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아주 저가로 이렇게 그걸 구매하게 되면서 나는 차익들을 이제 공공적인 이익에 쓰는 게 이제 그 아름다운 재단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CD라든지 또 소장하고 계시는 어떤 뭐 영화 어떤 클립이라든지 또 갖고 있는 어떤 문화와 관련된 많은 어떤 소비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 영화 감독들, 음악가들이 아마 집에는 수만 장의 CD가 있을 것이고 또 수천 장의 비디오가 있을 것이고 뭐 수백 점의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공동의 자산으로 이렇게 마치 생협을 하듯이요.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이렇게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무상으로 마치 그 지역 카페 하듯이 문화적 카페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제 기타를 굉장히 잘 치고 내가 음반을 3,000장 갖고 있는데 대신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거기서 나는 어떤 이익 같은 경우들이 최소한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문화연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문화생협 쪽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서로 교환제를 통해서 잉여 가치를 남기지 않는 식의 문화적 생협의 활동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의 호혜적 제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쉽고 여운이 남는데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 그 인천 평화의료진협 이원숙 사무국장님께서
의료생협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지를 받은 거는 아주 지금 저희가 현황 과제로, 단기 과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의료생협과 내년이 아니죠. 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는데 기존의 의료생협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료생협과의 차이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겨나고 또 그러면서 5명 이상이 모이면 그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죠. 12월 1일부터. 저희 의료생협뿐만이 아니라 이제 협동조합들이 그러면서 기존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되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와 보건복지부는 왜냐하면 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기존의 의료생협이나 이런 또 먹거리 생협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관련 부처로 위탁해서 그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거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물론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의료법의 기본적인 그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존의 의료생협들은 그 개수를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전국에 한 15개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는 10개의 의료생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보면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어야 되고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협동조합, 의료생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00개가 넘는 그 유사의료생협들이 생겼어요. 그럼 저희가 15개고 유사의료생협이 300개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모였듯이 협동조합은 더 가치를 살려내야 되고 협동해서 뭔가 사회적인 가치들을 같이 실현해보자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어디든 지금 가면은 지금의 그 말들은 협동조합은 더 살아나야 된다. 그렇지만 한쪽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은 뭐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규제를 통해서 자꾸 제한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생협들은 300명에 3천만 원만 있으면 가능했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직 오늘도 회의를 하는데 다음 주쯤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2억이 있어야 되고 1,000명 이상이 의료생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자금도 지금 10,000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2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 사람이 1,000명, 2,000명이 모여야 된다. 이런 걸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도 내 밥그릇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20년 동안 의료생협을 활동을 해오면서 내 밥그릇이 도전받고 있구나. 없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한테 의료생협의 지금 현황 과제는 이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도 그렇고 의료생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참여, 관심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함께 내서 협동조합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저희가 의료생협이 15개 지금 참여형 의료생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0개 정도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의료생협 형태지만 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런 법적 기틀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은 그 가치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시기라고 하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의료생협들이 지금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이 실행되고 가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논의 과정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그 질문을 주신 분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저하고 더 만나서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의료생협과 직접적인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고용 창출을 위해서 카페 같은 형태의 뭔가 이렇게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컨설팅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협동조합은 사실은 누가 만드는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협동조합 형태가 망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뭔가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시작하면 망할 수도 있고 망한 사례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사업화시켜서 함께 만들어냈을 때 거의 망하지 않았죠. 협동조합 형태로 뭔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컨설팅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경험은 언제든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실제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산림의료생협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가듯이 방법들을 그 안에서 찾는 게 더 협동조합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이야기를 이후에 다시 또 남겨두는 걸로 하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세종대생협 문효규 이사장님한테 질문이 꽤 많았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청년분들이 되게 많으면서 대학생협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으셨는데 이따 6시에 네트워킹 파티에 계속 있고 세종대생협 관계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조금만 정리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없잖아요. 지금 좀 솔깃한 게. 그래서 제가 상품권을 네. 여러분들 저희 세종대생협은 지금 이 컨퍼런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아시다시피 세계 협동조합회의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청과 청계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소통기구가 여러 가지 창구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013이라는 세종대생협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러드리겠습니다. 013 상품권 나갑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입니다. 이거 013-3366-5542입니다. 여기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품권을 해서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번호가 주시는 분들의 번호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013-3366-5542. 여기에 세종대생협 직원분들이라든지 학생분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뭘 갖고 싶다. 이것도 좋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3-3366-5542입니다. 네. 아닙니다. 정말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종대생협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종대생협처럼 생협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셨죠? 가셨나 본데요. 네, 질문만 해놓고 가셨는데 네, 하겠다는 의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있어야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생협 벌써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봉회대도 그런 지금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명이 있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300명이 있어야 되고요. 출자금 3,0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협법이 이제 조금 바뀔 거거든요. 개정이 될 건데 5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쉽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많이 연대를 해야겠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겠죠. 어떤 구심점이 있는 그런 영혼 같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지대, 외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후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돈 같은 거 협조를 해주는데 상지대 같은 경우 유기농 밥상을 하잖아요. 외대도 값이 되게 쌉니다. 많이 맛있어서 경희대 학생들이 외대로 가요. 아세요?
네, 경희대 학생들이 왜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맛있고 싸요. 푸짐한데. 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추석 귀향, 뭐, 농활, 시험 기간에 나눠주는 음식들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와 학생회와 같이 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또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 학교 축제 와보셨나요? 버라이어티하고 판타스틱합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세종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비리사학입니다. 그래서, 네, 비리사학입니다. 유명하죠? 주명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발빠르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작년과 지금 학생회가 없습니다. 학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요, 무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비대위가 있고요. 마지막 수순이 생협입니다. 왜냐하면요, 민주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축제가 재미없는 겁니다. 아, 정말입니다. 학생회가 없어요. 왜? 학교에서 돈 쓰지 말아라. 돈 쓰더라도 가수 안 불러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죠. 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가 지금 학교 측이거든요. 이거 쉽게 나가면 안 되는데 어디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작년만 해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축제 때 먹거리들 있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뭐 이거 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깨름직하지 않을까? 이런데 저희는 생협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접 싸게 제공을 합니다. 청결하게끔 위생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타 학교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협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생협에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파견을 오고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생협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 이윤이 안 남는다? 코카콜라 아까 6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00원 올리면요. 1억 1년에 뽑습니다. 네. 100원 올리면 1억을 뽑아야지. 1억 해서 학교에 내면 되죠. 장학금. 근데 왜 쫓아요? 이제 어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나가는 겁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난지 아십니까? 대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협은 나가라. 등록금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생협을 왜 자기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생협 많이 진짜 해주시고요. 아까 이따 6시에 제가 못다한 말씀 다 드리겠고 013 아까 해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 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 놀러 오시면 제가 무조건 밥이라든지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제 사비를 통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6시에. 6시에 꼭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프로 와이쿡 생협의 이미연 이사장님께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종대 생협이 협동적인 힘으로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그 내용을 모아서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친환경 먹거리를 조합원들이 공동 구매하는 생협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한쪽에는 생산자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자분들과 유기적인 영리 시스템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아이쿡 같은 경우에는 1차 농산물 생산하시는 생산자님들의 사단법인 아이쿡 생산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가공 물품을 공급하는 가공업체 생산자님들이 지금 또 새로운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자님들과 우리 이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와 어떤 교류를 위해서 매월 그러니까 정기적인 어떤 교류 차원에서 생산지 견학을 하고요. 또 생산자님들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그 매장에 오셔서 뭐 1일 명예 점주 역할을 연 3회 하신다든지 이렇게 상호 인내와 교류를 도모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님들의 어떤 1차 생산자님들의 농가소득 보증을 위한 가격 그 안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비자 조합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그 생산자님들의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고 이런 유기적인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고요. 아이콘 생협 사업자 연합회 이사회에는 생산자 회원님이 두 분이 또 이사 자격으로 들어와서 같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셨듯이 협동조합의 핵심은 이제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의 신뢰이다.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이제 준수하면서 공명정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그냥 일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비형 협동조합에서 다른 뭐 비밀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그럴 만한 여지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또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사업들을 가능한 실현하려고 또한 활동가들이 노력하고 이사의 의사록이 매월 공개되고 총회 전에 총준위를 통해서 모든 조합원의 의사와 견해들을 반영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사안을 공개하고 매월 또 결산 보고를 하고 이러한 그 일상적인 그런 숨쉬는 공개와 같은 그런 노력들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 투명한 운영 조합원의 기본 신뢰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규모가 커질수록 조합원의 정체성보다는 고객으로서의 어떤 접근성이 더 원심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동조합에서 교육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일반 사회에서 협동을 하고 교육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교육이 중요한 거는 왜 협동이 필요한 거, 협동의 방식 끊임없이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그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이제 갖는 건데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콘 생협에서는 이제 가입하기 전부터 교육을 합니다. 모든 조합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보다 훨씬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해서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실질적인 교육을 3번 받으면 저희 생협 통화 세트라고 있거든요. 이 시중에 상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3만 원권을 증정합니다. 그럼 전보다 훨씬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하세요. 이러한 그 고민과 대안을 내오고 또 마을 모임에서 마을 막걸리라는 게 결국은 조합원의 어떤 교육과 교육이 사실상 병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생협 활동과 초급 교육이라든지 뭐 이사 코스라든지 교육의 일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생협에 대한 신뢰는 생협 물품에 대한 신뢰고 생협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생협에 대한 신뢰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물품을 끊임없이 또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 초코 파이를 대신할 수 있는 초코 크림 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류라든지 빙가루라든지 또 뭐 모든 국민의 일상적인 인스턴트 식품인 부정할 수 없는 라면에 대한 그런 또 대한물품 개발이라든지 조합원들이 생활 속에서 원하는 또 요구하는 물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아이콘 생협 전체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제 매월 마을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논의사항이 물품에 대한 민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민원을 항상 묻고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또 물품위원회나 물품운영부에 올려서 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고 그 다음 마을 모임에 그 마을 모임별 나온 물품 민원에 대한 답변을 쫙 도표를 정리해서 마을 모임 안건지 수록입니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교육과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조합원 신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답해 주셨는데요. 저 전체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하고 다음 다시 네트워킹 파티 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소비자 생협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따 6시 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사회자로서 이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가장 어떤 걸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부분을 순간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질문들이 있고 궁금증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금 만나게 된 이분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에서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토론자분들께 돌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여쭤보고 싶냐면, 청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건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될까라는 아직도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페르토의 말처럼 내 밥그릇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이상을 지키면서라는 끊임없는 불안과 그리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중요한 쟁점, 어떤 중요한 개념에 대한 토론보다는 그것은 다음의 기회에 남겨두고 오늘 오신 5분 토론자분께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주체로서의 다가서기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먼저 협동조합을 고민했던 멘토로서 한마디씩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해주시고 그것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말씀해주신 순서는 지금 제가 사회자가 임대로 했는데요. 이제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예. 비전과 청년들이 하는 일.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요점이라든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편하고 학생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만족을 느낄까. 다른 걱정 안 하고 먹을거리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내가 지갑 걱정 안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정말 10년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열심히 싸울 거고. 비전, 그냥 여러분들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협이 설립된 취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학교가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사기업이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경영을 해보자, 우리가 직접 해보자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좀 문제점이 나오죠. 아무리 학생회가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어떤 학생들이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항상 상주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생협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택 생협 말씀하셨듯이 민자 기숙사 말고 생협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뭐 전세라든지 월세를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책자, 중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나 이거 하다 좀 불편한데? 이거를 정말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생협 그리고 학생들, 구성원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불편함 없이 정말 잘 자기 집처럼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전 다른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체 환경, 문제, 어떤 미래의 나의 초조함, 밝은 것도 있죠. 긍정적인 면 모두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실천하는 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천하는 게 가장 멋있는 청년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협동조합의 김현진.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사실 제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건 대학교 여러분 나이, 대학생들이요. 여러분 나이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학교 졸업 논문을 요 구로 쪽에서 벌집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근로자. 그 벌집을 개선하는 거를 졸업 설계로 해가지고 제가 C인가 D를 맞았어요. 이상한 짓 한다고.
근데 사실은 뭐 저는 CD를 맞는 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당시에. 그거 빼면 다른 성경은 좋았어요. 왜냐면 가치가 중요했으니까. 어떤 그 부분들을 계속 꿈을 갖고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제가 84년에 제가 현대건설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됐으니까 한 28년을 건설업계에 몸을 달고 한 분야에 그리고 대학원에서 경영학도 하고 대기업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사업성 검토, 피지빌리티 스타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전략 경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한 12년 전부터 제가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아주 제대로 이쪽 생리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이 살고 그런 건 아는데 협동조합을 아는 순간에 28년 전에 제가 꿈꿨던 것이 여기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인데 성공을 할 수 있다 없다의 가치를 떠나서 제가 가진 가장 큰 게 뭐냐면 어떤 가치가 우리가 가진 협동조합의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 가치가 지금까지 제가 가지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이윤들하고 전혀 다른 함께 어울려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사업하고 한번 접목시켜보자.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협동조합이 가진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개성이에요. 저희가 세미나를 포럼을 매월 지금 작년 9월부터 개최해서 매월 한 번씩 해요. 여러분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제가 50% 비치를 해드릴게요. 참가비가 만 원인데 특별히 그 세종대 생협 관계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하여간 뭐 지금 매월 작년 9월부터 해서 한 번도 저희가 안 쉬고 이제 이달에는 11차 저희가 정기 프로그램을 였는데 그때 오늘 저희가 발표하려고 했던 걸 좀 보완해서 이번 7월 19일 날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시면 오늘 제가 설렁설렁 넘어간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가진 게 이 생협이나 이런 그 협동조합이 가진 게 민주성과 확장성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개성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조직보다 확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좀 여러분들이 웃기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목표는 10년 안에 매출 규모로 1조를 달성한다. 그래서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내년에 30억 정도 하면 내년 100%씩 성장하면 1조 되더라고요. 제가 꼭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진 가치가 소중하고 한다면 저는 달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저희 협카페도 가입하시고 저희 정기 포럼에도 나오셔서 한번 새로운 문화 누구나 안전하고 예쁘고 또 그런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그런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 모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영 교수님. 다른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하고는 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신자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의 대안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으로 오늘 이제 그 생협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대안적 삶에 대한 많은 그 영역 중에서 문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가치스러운 것이고 또 후차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면 아마 문화적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 문화와 관련된 그 비용들 핸드폰 요금부터 포함해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책을 사거나 아니면 공연장을 가거나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과연 적절한 비용인가? 내가 지불한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였나라는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삶, 대안적 삶에서의 문화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 다양해진 만큼 그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돌 그룹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이돌 그룹들의 뭐 연말 콘서트 같은 경우도 15만 원, 뭐 17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삶을 물론 이제 소녀시대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겠지만 소녀시대가 아닌 다른 가수들, 다른 음악인들 그들이 할 수 없는 립싱크하지 않고 MR 틀지 않고 노래 약간 날씬하진 않지만 예쁘진 않지만 저 사람이 내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음악에 대한 관심들 들려줄 기회가 없었지만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때 정말 좋았던 음악들 이 부분에 대한 선택, 여러분의 대안적인 문화적 선택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서 생협을 가능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적인 삶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현재 지금 소비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삶에는 제가 보기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독점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독점을 통한 이윤의 어떤 착취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문화적 삶의 비용은 더 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문화적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대안적 삶의 장들을 함께 고민하고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좀 이 무키무키 만만수나 그 밤섬의 작단이나 또 회기동 단편성 같은 이런 식의 자리음악 생산자들의 음악들이 소녀시대보다도 때로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선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한 고민 같은 경우를 앞으로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문화적 생협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 진행을 하는 이 앞에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요. 전체 진행하는 분들, 진행하신 저기 본부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분 남았답니다. 그래서 예, 남은 두 분 1분 남았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말 의료생협이 가능해? 이런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요. 가능해. 저는 단답형의 세대를 살아서 정말 짧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저희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의료생협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 공동으로 의료인도 아닌데 의료생협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공동으로 어떻게 의료기관을 운영해? 전문가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뭔가 정말 공동체 문화적인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할까? 와서 아프지 않은데 병원을 나와줄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도와줄까? 이런 회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공동 운영 시스템으로 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8명의 운영위원 중에서 찬성하신 분, 꼭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은 한 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 반대를 했었죠. 이분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길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요구도 많았고요. 거기에서 의료라는 것들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이나 건강, 다이어트 내가 어떻게 좀 몸을 잘 건강하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실제 건강 실천단을 꾸려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팀도 있고요.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처음에 그렇게 100명이 시작했던 의료생협이 96년도에 지금은 3,200명 정도가 됐죠. 그리고 저희 작은 의원이 지금은 의원 있고 한의원 있고 치과를 세웠고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었고 조합원들이 또 마을가게라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물건들을 서로 교환해서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좀 거래를 해보자. 그래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 96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꿈 같은 일이었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생협을 그렇게 3,000명이 있던 의료인은요, 10%도 안 됩니다. 내가 의대를 안 나왔어? 간호사가 아니야? 의료인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거는 아까 산림의료생협 제가 보여드렸듯이 젊으면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양한 것들을 똑같은 교육이라도 어떻게 달리 표현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더 즐거움을 찾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또 다 내재되어 있는 원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만.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젊은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그냥 의료인이 아니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오래된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 컨퍼런스 가는데 뭔가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싶다. 뭐를 해줬으면 좋겠냐 질문을 했더니 경쟁사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1대9라고 그러죠. 어느 순간에 8대2에서 1대9가 됐어요. 경쟁에서 벗어나서 공존의 삶을 고민하면서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의 전환을 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길을 만들어서 내 삶으로 좀 전환을 해보는 것들이 어떤가. 그래서 경쟁에서 공존의 삶으로 적극적인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망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로생협이 지금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로생협의 시작도 한 사람의 강한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망과 확신을 갖고 시작하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을 두드려라. 1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협동조합과 관련된 자원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컨설팅과 법적인 제도 정비와 많은 지원 기지들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망과 확신을 갖고 내가 뭔가 도전을 한다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새로운 그런 기회,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강한 열망, 의지, 확신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가 진행될 텐데요. 아주 길게 느껴질지만 겨우 한 꼭지가 끝났습니다. 예, 패널 토의 내밥그릇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남겨진 많은 이야기들에 좀 더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